어쩌다 보니 우리에겐 TV보다 더 흔하게 쓰는 말이 생겼습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셋탑박스의 시대에서 셋탑박스를 넘어섰다는 의미의 오버 더 탑, OT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OTT 시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럽지만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04번 전화리 마웃. 넷플릭스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 파워를 전 세계에 강력히 알렸던 오징어 게임이 올해 말에 시즌2를 공개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죠. 2022년의 오늘은 황동혁 감독님과 이정재 배우님이 제74회 프라임타임 애니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 비영어권 최초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드라마 부문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날입니다. 2022년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열풍이 불 때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의원은 넷플릭스사가 오징어 게임에 투입한 제작비는 200억 원으로 제작사가 받게 될 금액은 220에서 240억 원인 반면 넷플릭스사의 시가총액은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 337조 원을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 출시일 대비 3주 사이에 28조 원가량 증가했다며 투자 대비 넷플릭스사의 경제적 이익은 약 1166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작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엄청난 이익을 냈다. 긍정적인 사실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사실도 존재합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넷플릭스 같은 본사가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우리나라 제작사가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피지컬백 등 대한민국이 제작한 드라마나 각종 예능은 미국,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기 순위 상위권에 자주 등장하며 넷플릭스 역대 흥행 성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측은 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 관련 굿즈 판매 역시 제작사와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죠. 이에 넷플릭스는 콘텐츠 시청에 따른 추가 과금이나 광고 없이 오로지 월정액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작품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고 창작자분은 높은 수준의 작품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이익이 되는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작권 독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 상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창작자 간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죠. 넷플릭스사의 국내 매출은 매년 약 500억씩 증가해 작년 약 8,23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법인세는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죠. 해외 OTT의 저작권 독점과 관련해서 저작권위원회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인 OTT 간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서면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강화해서 제작자가 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내 제작사와 저작권 권리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해외 OTT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 현재 EU의 경우 OTT 사업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프랑스는 OTT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20에서 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만큼 해외 OTT사와 국내 콘텐츠 산업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법안과 함께 양질의 콘텐츠에 투자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도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전하림이었습니다.